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주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뭐 돈 문제부터 뭐 석사 학위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얘기 오늘은 저희가 많은 분들은 어디 가서든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네. 뭐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네. 하고 김민석이라는 이 정치인 김민석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자, 김민석 후보는 이제 되게 어릴 네, 때부터 맞습니다. 이제 입문을 했잖아요. 네네. 국회에 입문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정치적인 가치관이나 신념, 뭐 정체성 같은 게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서울대 총학생 회장을 하고 네. 그때 당시에 DJ 정부였습니다. 2000년도에 DJ 새천년 민주당에서 이제 인재 영입 차원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죠. 그때 국회의원이 되어서 2000년도에 국회의원이 되고 네. 여기서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촉망받던 미래 자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청계천 논란으로 이제 선거 쟁점이 가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이제 후보는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겠다.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서서 두 분이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네. 서울시장도 떨어지고 났습니다. 그때 마침 2002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네네. 그때 당시에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어서 맞아요. 정몽준 후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네.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 네. 거의 뭐 압도적인 상황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 사실 엄청나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정몽준 후보하고 이해창 후보에 대해서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민석 의원을 비롯한 그때 당시에 이철 몇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몽준 후보 캠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캠프로 가서 정몽준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후보 단일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랬죠. 거기에서 김민석 후보가 나온 별명이 김민세라는 세. 별명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당시에 노무현을 밀었던 노사모 조직에 의해서 김민석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2004년 총선에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그 일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주류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김민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잊혀지기 시작해버리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네. 일단락하고 네. 조금 포인트를 잡으면 제가 이제 말씀하셨던 쭉 히스토리를 들었을 때 제 포인트는 이 사람도 굉장히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그 총선에서 처음으로 배지를 달았던 그 나이가 30살 초반이에요. 네, 32.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후보로 나갔다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낙선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나이가 30대 중후반이에요. 맞습니다. 네, 37, 8 요때인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던 정몽준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때도 나이가 어쨌든 38.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서울시장 후보가 40이 안 된 사람이 나오는 사례가 그때까지 맞습니다. 없잖아요. 그럼 없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나이스한 젊은 정치인 그렇죠. 그때 예, 당시 왜 요런 그랬냐 하면 이미지가 있었죠. DJ가 굉장히 나이가 들은 고해한 그렇죠. 정치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재를 찾다 보니까 김민석이라는 참신한 인재가 나왔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DJ 정부의 황태자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서울시장이 되었다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어서 전직 대통령이 되었을 수도 있을 정도로 DJ가 그렇게 키워줬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고 네네.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실곡도 있고 이랬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김민석이가 총리 후보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유인태 씨가 한 방 날렸죠. 그게 네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대체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 여권 편에서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일까?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민주당 사람 같지 않다. 네. 이런 사람들이 국무총리가 돼도 되는가? 이렇게 크게 유인태 씨가 네. 저격을 했습니다. 이 점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을 지금
이루고 있는 주류들을 보면요. 네. 거기가 이제 그 노무현 주류의 세력들, 그리고 이제 이재명계의 세력인데, 지금 김민석 의원의 행보를 보면은 노무현계도 아니었고 문재인계도 아니었고, 이분을 정치권에서 낭인으로 있던 것을 민주연구원장으로 데려온 사람 누구냐 하면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추미애 의원이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애착이나 유인태 사무총장 같은 경우 봤을 때는, 민주당 본류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단지 DJ가 잠깐 쓰고 버렸던 카드밖에 되지 않고, 또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를 보면은 민주당이 헌신했던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지난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네. 이제 김민석 의원이 보여줬던 충성도 하나만 가지고 국무총리를 시킨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본류를 자처하는 유인태 사무총장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민주당의 본류가 아니다. 이런 사람을 굳이 시킬 필요가 있냐? 이런 의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시민농객한테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그 질문에 누가 봐도 민주당 사람 같지 않다고 유인태 씨가 얘기했는데, 그 점에는 뭐 예를 들자면 과거에 열린우리당, 또 한나라당, 민주당 이런 옮겨 다니는 여러 가지도 있었을 거고,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약간 그런 면에서 바라본 게 아니고, 이 지금 말이 나온 게 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께서 그 지난 16일 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제가 이제 오면서 그걸 들었어요.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내용이 그런 이제 계파나 당에 대한 색깔보다도 그 민주당 출신의 인물 정치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랬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그 지난 그 16일인가 그때 이제 그 김민석 후보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가는데 이제 그 기자가 어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허위 영수증인가 차용증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나가다가 그 얘기에 딱 꽂혀가지고 뒤에 와서 어느 기자냐라고 묻고 약간 이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이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느냐라는 이제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저는 그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얘기하는 전문가, 평론가의 얘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에서 당적을 옮기면서 왔다 갔다 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일관성이 부족하고 권력에 줄을 서는 행보로서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김민석이는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유인태 씨가 김민석 씨를 한방 준 거 아니냐.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 입장에 봤을 때는 민주당 사람이라면은 돈 문제만큼 좀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어떤 김민석 후보의 어떤 정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돈 문제를 봤을 때는 이거는 민주당 사람이 해서는 우리 민주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태는 아니다. 그렇죠. 라는 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나마 개혁하고 어떠한 혁신을 한다는 진보 입장에서는 돈 문제만큼 깨끗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부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을 말씀하신 거 보면은 되게 그래도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원로분이 계시는구나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 주진우 의원의 재산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 그게 이제 돈 많은 사람은 그런 문제도 지적을 못 하느냐, 그렇지. 왜 본질을 흐리느냐라고 말씀을 오히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네. 모습을 보고 그래도 민주당에도 참 어른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점에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참 어른이 계시는구나라가 아니라, 사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아졌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민주당하고 지금의 민주당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는 김민석 후보의,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네. 충성심 하나 네. 이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는 맞습니다. 것이 네. 이재명 대통령과,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절부터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네. 때 이재명 대통령과 약간 니즈가 맞아 떨어져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뭐 정체성, 신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이냐의 퀘스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민주당의 본질이나 이제 그 정신들이 많이 흐트러졌다라고, 그 한창 이제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네. 아무래도 그 비명 행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께서 과거 민주당을 장악했던 시점이 그때 이제 그 민주당의 근간과 정신들이 많이 흐트러졌다고 보고, 제가
어디선가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당 지금 현 대통령께서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까지 남은 내 옆에 남을 사람은 김민석밖에 없다라는 제가 얼핏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오갈 정도면은 진짜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민주당이나 이 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에 충성한 네.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그겁니다. 지난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방음막을 치고 굉장히 그 병원에 있는 이재명 당시 대표였죠. 대표를 옹호하면서 그 투표에 가결했던 친문재인 계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이재명 당시 대표가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졌다. 그때부터 이제 한 식구로 생각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인태 씨가 이제 보는 네. 거는 정체성과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기회주의적인 네. 사람이다. 그래서 김민석이는 국무총리 후보로서는 부적격하다. 네. 이런 멘트가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보다 가장 힘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나. 맞습니다. 네. 같은 편이 찌르는 것이 네. 더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네. 더군다나 원로고 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고 네. 그런 점에서는 참 유인태 씨가 참 고맙다. 네. 진짜 맞아요. 국민을 위하는구나. 그 이런 생각을 해도 되겠죠. 맞습니다. 정치인 김민석을 넣고 봤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 서두에 말씀하셨던 네. 김민석이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으로 국회에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뭐 서울시장까지 했고 네. 그게 저는 이제 일부였다면 네. 이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2부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네. 이제 18년 만에 국회에 네,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나이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30살 중반의 정계의 낭인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50세 중반까지 네. 그죠? 그럼 18년, 20년 와, 가까이를 맞습니다. 네. 명확한 직업이 없는 정치인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퀘스천이 있을 거예요. 네. 정치인들도 여기저기 직함 있고 직책 있으니까 돈 받고 월급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삶을 모르실 것 같아요. 한번 좀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낭인으로서의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네,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나서 네. 정권이 유지되면은 보통 이제 뭐 공기업으로 간다든가 그 정권에서 아니면 뭐 감사 아니면 사장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식의 간다든가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들 같은 변호사로 복귀를 그렇죠. 한다든가 복귀를 하죠. 아니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어떤 게 있으면은 대학 교수로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네네. 여러 회사에 어떠한 이름만 올려놨고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모 대학교에 교수로 했었는데 그것도 직만 올려놓고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18년 동안에 이분은 뭘 했냐면은 네. 미국 가서 우리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법학 석사를 받고요. 그다음 중국에 가서清华대학교에 가서 또 석사학위를 석사학위 받습니다. 받고,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이분은 이제 뭐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도 공부를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돈은 들어갈 때가 많은데 수입은 없었던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네. 중요한 그게 것들거든요. 포인트. 예,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살아왔던 걸 보면은 정치인들 중에 두 가지 부류의 정치인이 있는데요. 네. 확실한 후원자를 둬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빨대라고 합니다. 스폰서라고 하죠. 예, 예. 스폰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이 되면은 확실하게 스폰서에게 보답하는 그렇죠. 그런 정치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확실한 스폰서에게 이번에 보답할 기회인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가 24일에서 25일에 네네. 있는데 네. 지금 이 낭인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많이 파헤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시간 동안에 뭔가 좀 명확한 해명을 못한다라고 네. 한다면 이거는 의심이 확신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더 이제 의심이 가는 게 뭐냐면 네. 그 문제의 단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라는 곳이 네. 보면 설립이 2001년도에 되고 네. 2004년까지 이사장직을 맡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문제의 빌라의 그 인물이 보면은 여기 이 단체의 이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다 또 엮여 있어요. 보면은 그 서울시 의원 출신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정치자금 500만 원 후원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급 비서관 이제 보좌관으로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분도 여기 이사장 출신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영등포구에 구의원이 있어요. 또 그분도
여기 정책 비서 출신이자 이 단체의 또 이사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체가 저는 참 수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지금 김민석 의원이 낭인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의혹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거다. 맞습니다. 예, 저는 이게 네, 포인트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어려운 네. 시기 18년을 그렇죠. 보냈는데 예, 예. 그 시절에 뚜렷한 직업 없이 맞아요. 네. 살아온다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 네. 안타까운 거하고 현실에 네, 죄를 그렇죠. 어렵다고 다 죄 짓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요. 네.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많은 사람들이 자꾸 동정어리게 보면 그거는 네. 문제가 있다. 네, 맞습니다. 기준을 홀로머리 못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연하죠. 네. 지금 그래서 보면은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청문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의혹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네. 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국민들께서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 내놓느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점이 아주 그러니까 통쾌하게 한마디 하셨죠. 네, 네네. 네. 그럼, 근데 여러분들도 의견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게 의견 많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대화에, 네, 오늘 우리의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중간에도 여러분들의 댓글창은 지금 99%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아유, 정말 저희가,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 네. 이 네. 가장 중요한 한동훈 얘기기도 하고. 전 대표가 네.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국힘 전체 우리 당원 그렇죠. 또 우리 국민들 모두가 관심 사항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해합니다. 뭐 네. 예. 뭘 누구의 하는 건 관심이 아니에요. 아니라 네. 대한민국 전체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다. 알아야 번다님께서 김근우 기자님 팬입니다. 이야. 요런 글도 올라오고 네, 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네. 이렇게까지 네. 얘기하고 어쨌든 24일, 25일 청문회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김민석이는 파헤치고 또 네. 다음에 또 추가가 나오면 네네. 또 파헤치고 알겠습니다. 끝까지 김민석은 파헤친다. 네. 근데 그러니까 계속 아마- 나올 것 네, 같아요, 뭐가. 그렇지. 내일은 그러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주진우 우리 의원이 그렇죠.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 차액은 뭐 경조사비도 있고 출판비도 있고 뭐 했는데 따져보니 그게 한 5,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네네. 그런 돈 뭉칫돈 가지고 뭐 어떤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또 내일 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네.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의 공격이 민주당에는 굉장히 네. 가슴이 아픈가 봐요. 아프-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것을 철회하게 되면 리더십의 타격을 받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네들이 마지막으로 대안했는 거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네. 주진우를 청문회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네. 주진우를 청문회 시키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국힘에서 그럴 거면 총리로 지명해라. 맞아요. 예. 야 얼마나 참 힘드는가. 아니 그리고 보면요 주진우 의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초선 의원이잖아요. 아니 음. 중진들 뭐 하냐고요 도대체가 왜 같이 공격 안 하고 근데 왜 같이 중진은 안 왜안 싸우냐고요. 왜 안 한대요? 뭐 능력의 문제도 있겠죠. 그래요? 근데 지금 그리고 지금 예. 무서워하는 것은 네. 무서워한다? 내란 3특검입니다. 네. 그것 그럼 때문에. 내란 그치. 특검에 그렇지. 내가 좀 더 찍힐까 네. 싶어서 더 음.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지. 이게 뭐 내가 죽게 생겼으니 뭐 남이 그러니까 보이겠습니까? 하긴 맞아요. 자기가 예. 죽게 생겼으니까. 예, 남이 그렇죠. 보이겠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 우리 있어야 돼. 국힘이 납작. 조금만 더 공격하면 네네. 진짜 낙마를 시킬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이 더 민주당은 열받았어. 민주당 너무 고통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를 청문회에 맞습니다. 네. 부르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곤혹스러워서 네. 지금 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는 뭐냐면 자기들도 더 이상 김민석 후보에 대한 어떤 해명에 대한 방어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을 거론하고 있는 그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을 아마 하려고 그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2일 날 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를 공간에 불러서 이번 주 일요일이죠. 내일 모레인데 네네. 그날 아마 일단 전환점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뭐 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인태 씨의 말 한마디는 큰 무게가 있습니다. 네. 메시지에는. 음. 네. 그리고 또 민주당다운 사람의 목소리이기도 그런 이제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네. 지금 민주당도
뭐 당 대표 네네. 선출 앞두고 잡음이 있는데 네. 정청래냐 박찬대냐, 네. 박찬대냐 정청래냐, 하여튼 얘기가 좀 많아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 8월 2일로 예정된 진당대회가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의 정청래냐, 이재명의 박찬대냐, 지금 이런 정도까지 날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양문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화성에서 우리 그렇죠. 불법 대출로 어떤 문제가 생겼던 그분인데요. 이분이 나는 우리 당에 헌신한 것은 박찬대보다는 정청래가 낫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네. 바로 삭제했습니다. 개딸들에게 엄청 두들겨 맞고 엄청 겁이 나서- 맞았다. 네.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겁이 나서 함부로 누구를 지지한다는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개딸들이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참 개딸 네. 대박이에요. 예, 진짜 무슨 진짜. 민주당은 뭐 진짜 개딸당인가 봐요. 진짜 아. 대단한가 네네. 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정청래 가끔씩은 좀 부러워요. 우리 다람쥐도 저렇게 하면 좀 이 진윤 떨거지가 겁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 아,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야 되나? 다람쥐가 너무 약해. 뭐로 바꿀까요, 아, 그러면? 진짜로. 한번 곧 공부 한번 해보죠. 아니 뭐. 이름 때문에 약하고 안 약하고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세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려야 되죠. 예.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네. 진짜.